우리 몸의 뼈는 몸을 지탱하고 모양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척추는 몸의 기둥으로 중심과 골격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척추는 뼈와 디스크라 불리는 추간판이 층층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머리를 지탱해주는 목뼈인 경추와 몸의 중심을 세워주는 등뼈인 흉추, 그리고 우리 몸에서 대부분의 무게를 받아내는 허리뼈인 요추가 있으며 그 아래에는 엉치뼈가 있습니다. 기본 뼈대를 이루는 척추체 중심에는 신경줄기인 척수가 지날 수 있는 척추관이 있고 주변에는 근육과 인대를 연결시키는 관절 돌기가 있으며 각각의 척추체 사이에는 디스크라고 하는 젤리 형태의 원반이 있어 몸을 움직일 때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척추는 많은 인대와 근육이 척추뼈를 단단히 붙잡고 있어서 척추를 지지하고 보호하며 균형을 잡도록 해줍니다. 또한 척추는 두부같이 부드럽고 연약한 척수신경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척추 속의 척수신경은 뇌에서부터 온몸에 명령을 내리기도 하며 온몸에서의 감각을 뇌로 다시 전달하는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을 지탱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 척추. 이러한 척추에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질환인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 진단, 그리고 치료 및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허리 질병은 디스크라 불리는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이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척추뼈와 뼈 사이에 있는 원반 형태의 추간판이 돌출되거나 눌려서 터지면서 척추뼈 뒤쪽에 있는 신경을 자극해 통증과 마비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해도 허리에 안 좋은 자세와 습관, 과도한 허리 사용, 과체중이 지속되면 추간판 탈출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60에서 70대의 중장년층에서 발병률이 높은 퇴행성 질환입니다. 노화와 추간판 탈출증의 방치로 인해 척추뼈를 잡아주어야 하는 디스크가 역할을 하지 못하면 뼈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흔들리는 뼈를 잡아주기 위해 인대가 자라나게 됩니다. 이때 탈출된 디스크와 인대에 눌려 신경이 지나가야 할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이 눌리는 것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보통 디스크라고 불리우는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이 척추에서는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척추 질환과 염좌는 구분되어 관리해야 하는데요. 갑자기 평생 경험하지 못한 고통으로 앉지도 서지도 걷지도 못하고 살짝만 건드려도 극심한 허리 통증이 있다면 우선 디스크나 협착증이 아닌 염좌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염좌와 디스크나 협착증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디스크나 협착증은 근육을 누른다고 통증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염좌는 신경이 아닌 근육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아픈 허리를 꾹 눌렀을 때 허리의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만약 허리가 너무 아픈데 다리에 통증이 없다면 디스크가 아닌 염좌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디스크나 협착증은 고가의 MRI 검사가 필요하지만 염좌는 약물 및 물리치료만으로 잘 치료됩니다. 이렇게 염좌인지 디스크인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더 적절한 예방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허리뼈의 올바른 자세를 습관화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뼈의 올바른 자세는 허리를 세워 자연스러운 허리의 S라인 곡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의자에 앉을 때 구부정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거나 다리를 꼬는 행동을 삼가해야 하며 틈틈이 일어나 몸을 풀어주고 올바른 자세로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국 사람들은 양반다리로 앉거나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양반다리를 하면 척추가 꼬부라지고 척추의 협착이 더 진행되거나 척추뼈가 디스크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바닥에 앉는 것보다는 의자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스크 질환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너무 아프고 저리다면 수술을 고려하기 전에 약, 도수치료, 주사와 같은 비수술적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더욱 적극적인 치료는 언제쯤 고려가 되어야 할까요? 허리가 아프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고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대소변을 보기 힘들거나 다리에 심한 마비 증상이 있으면 척추 질환에서는 응급 상황입니다. 마미 신경초기라고 불리우는 신경 다발이 눌려서 마비가 발생한 것입니다. 빨리 눌린 신경을 풀어주지 않으면 신경의 기능이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신경이 어떻게 눌렸는지를 보아야 하는데 엑스레이와 CT로는 척추 신경을 자세히 볼 수가 없습니다. 이를 자세히 보기 위해 MRI 검사는 꼭 필요합니다. MRI 검사 후 많은 의사한테 물어서 80에서 90%의 의사의 의견이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일치할 경우 수술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척추 수술은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척추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수술 후의 과정인 재활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환자 본인의 증상입니다.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환자의 의지에 따라 수술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술 후의 과정을 성실히 따라오질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수술이 성공했다고 해도 다시 재발해 재수술이 필요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디스크 치료 방법은 크게 보존적 치료, 비수술적 치료, 수술적 치료로 구분됩니다. 보존적 치료는 허리가 아프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치료로 물리치료, 보조기, 약물치료, 운동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물리치료로는 열을 이용한 초음파 치료가 있습니다. 열을 이용하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며 신경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그래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근육 이완제나 비스테로이드성 염증 치료 약물을 복용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에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비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수술적 치료에는 척추신경 차단술 또는 척추신경 주사라고 하는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척추신경 차단술이란 신경을 누르는 부어오른 근육이나 인대에 약물을 주사해 치료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염증을 치료하는 약에는 스테로이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시행할 경우 내성이 생길 수 있어 전문가와 상의하여 치료 계획을 세우고 호전이 없을 경우 꼭 다른 치료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크 치료 방법에는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디스크 원인에 따라 크게 내시경 수술, 현미경 수술, 나사못 고정술로 나누어집니다. MRI 검사 시 터져나온 디스크가 잘 보이는 곳에 있다면 내시경 수술을 권장합니다. 내시경 수술을 했을 경우 피부 절개를 최소화하고 인대와 근육, 뼈를 최소한으로 제거하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고 부작용이 적습니다. 현미경 수술 역시 내시경보다는 피부 절개가 크지만 최소한의 피부 절개와 근육, 인대뼈를 제거하기 때문에 회복이 빠른 편입니다. 나사못 고정술의 경우 내시경 및 현미경으로는 시야가 안 좋고 뼈가 자라 신경을 누르는 경우 시행하며 신경을 누르는 뼈를 갈아내야 합니다. 크게 피부를 절개해서 자라난 뼈와 인대, 근육 등 신경을 누른 모든 것을 말끔하게 제거합니다. 그 후 불안정한 뼈는 나사못을 이용해서 하나로 유합될 때까지 고정을 합니다. 이때 뼈를 빨리 붙게 해주는 BMP2라는 재료를 사용하면 빠른 일상생활 복귀에 도움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약물 치료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처방된 약 복용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사 치료와 약물 치료만 잘 병행해도 대부분의 디스크 증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잘 지키지 않고 시술이나 수술에 기대려 하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술은 치료 방법 중 제일 마지막 선택입니다. 성공적 치료를 위해서는 마지막 선택인 수술을 하기 전에 환자의 의지로 모든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만약 마비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마비는 신경이 많이 눌렸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신경은 두부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은 탄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 눌러도 망가지지 않고 복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눌려 있거나 큰 힘으로 누른 경우 두부는 원래 모습으로 복원되지 않거나 큰 힘을 받을 경우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신경도 그렇습니다. 적절한 치료 시점을 놓치면 신경이 영원히 다칠 수 있습니다. 만약 마비 증상이 있다면 이러다 좋아지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계시지만 말고 우선 병원으로 가서 의사 선생님과 꼭 의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과 같은 척추 질환은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틀었을 때 또는 구부정한 자세가 장시간 유지됐을 시 요인이 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운동을 배워보실 텐데요. 제가 알려드리는 운동을 통해서 바른 자세를 유지시키고 척추를 안정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코어 근육 그리고 유연성까지 길러서 척추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로 누운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곧게 펴 올립니다. 이때 발등은 몸쪽으로 당겨주시고 구부리셔도 상관없으니까 천천히 당기시고 양손으로 허벅지 뒤를 잡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서 발끝까지 당겨져 올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반대쪽 무릎이 너무 뜨지 않도록 바닥으로 살짝 눌러주시는 힘을 주면서 당겨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당겨온 무릎을 천천히 펴실 텐데 이때 강도는 1에서 10 중에 3 정도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호흡을 천천히 뱉으면서 펴주고 15초 유지합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구부려서 손을 떼고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 왼쪽 모두 15초씩 총 2세트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렇게 바로 누운 상태에서 양쪽 무릎을 모두 구부려 줍니다. 그리고 한쪽 발목을 반대쪽 무릎 위에 얹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모양은 사자 모양이 나오면 되고 위쪽에 있는 정강이는 바닥과 수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무릎은 위로 올라오지 않게 아래쪽으로 살짝 하시고 유지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구부린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허벅지 뒤를 감싸 잡고 살짝 당겨줍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너무 강하게 당겨서 엉덩이가 뜨지 않을 수 있도록 적당한 강도로 당기시고 허리에 손바닥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무릎을 아래로 내려주시는 것에 신경 쓰시면서 호흡과 함께 15초간 유지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15초씩 총 2세트 반복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렇게 등을 대고 누워주신 상태에서 양쪽 무릎을 90도 구부려 줍니다. 그 이후엔 양쪽 무릎과 양쪽 팔을 천장 방향으로 들어 올려줍니다. 이때 양쪽 무릎 그리고 발목 간의 너비는 골반 너비로 설정하시면 되고 양손 간의 너비는 어깨 너비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준비 자세에서는 배꼽으로 바닥을 눌러준다는 느낌을 주어서 복부에 힘을 주어 유지하면 됩니다. 자, 이러한 준비 자세가 완성이 됐으면 복부에 힘을 유지한 채로 한쪽 팔과 반대쪽 다리를 위아래로 뻗어주실 텐데 이때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뻗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은 허리에 과도한 아치가 더 생길 수 있으니까 복부에 힘을 더 강하게 주어서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는 돌아올 때 호흡을 내쉬면서 돌아오시고 복부의 힘을 계속 유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세트당 오른쪽 왼쪽 각각 6회씩 반복하여서 총 3세트 진행하시면 되고 세트 간 휴식은 20초로 설정하시고 휴식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동작이 힘드신 분들은 너무 무리하게 따라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중간중간 휴식 시간을 더 갖거나 아니면 팔, 다리를 더 따로 움직여주시는 등 본인 수준에 맞게 난이도를 설정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자, 먼저 양발은 어깨 넓이로 벌려서 줍니다. 그리고 한쪽 팔을 어깨 넓이의 1.5배 넓이만큼 뒤로 뻗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만약에 넓이 설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렸을 때 앞뒤 모두 90도 되는 넓이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상체는 복부에 힘을 주셔서 꼿꼿하게 유지하고 양팔은 자유롭게 균형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뒷발의 뒤꿈치는 세워주시는 것을 기본 준비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벌려주셔서 기본 준비 자세가 되셨으면 천천히 앞뒤 무릎을 90도까지 구부리면서 내려가실 건데 땅이 닿기 전까지 내려오시고 호흡을 들이마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앞에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 하시면서 유지하고 호흡을 내쉬면서 천천히 올라갑니다. 나오시고 혹시나 중심 잡기가 어렵거나 이게 강도가 너무 높으신 분들은 앞쪽에 의자 혹은 탁자를 놓고 잡고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운동은 한 세트당 오른쪽 왼쪽 각각 10회씩 총 3세트 진행하시면 되고 휴식 시간은 세트 간으로 20초 설정하셔서 휴식하시면 됩니다.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 등의 척추 질환으로 이미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그 주변 인대와 근육이 많이 약해진 상태일 겁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육 운동을 반드시 해주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수술 직후에 4에서 6주 동안은 안정을 취하면서 가벼운 걷기 정도만 해주셔도 매우 좋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허리에 움직임 없이 낮은 강도의 운동을 진행하시고 혹시나 운동 중에 통증 혹은 불편감이 발생하면 즉시 중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수술한 허리뼈를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는 코어 운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바로 누운 자세에서 한쪽 무릎을 90도 구부려 줍니다. 그리고 반대쪽 편 다리는 발등을 몸쪽으로 당겨서 기본 준비 자세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한쪽 손은 허리 밑에 두어서 허리가 너무 과도하게 움직이지 않는지 확인하시고 반대쪽 손은 하복부를 누르면서 힘이 잘 들어오는지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 자세가 끝나셨으면 반대쪽 편 다리를 구부린 다리 높이만큼 들어 올려 주실 건데 이때 호흡은 내쉬면서 들어 올려 줍니다. 그리고 다시 마시면서 내려 주실 건데 이때는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범위까지 천천히 내려 주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오른쪽 왼쪽 각각 10회씩 총 3세트 진행하시면 되고 세트 간 휴식은 20초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로 누워주신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릴 건데 발을 엉덩이와 최대한 가깝게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양쪽 무릎과 발목의 너비는 골반 너비만큼 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 자세가 끝나면 먼저 관략근에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등근에 힘을 주어서 골반을 천장 방향으로 들어 올리고 이때 호흡은 내쉬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골반을 너무 과하게 들어 올려서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 전까지만 등근에 힘을 잘 주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호흡을 마시면서 천천히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한 세트당 10회씩 총 3세트 반복해 주시면 되고 세트 간 휴식은 20초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몸이 일자가 되게 만든 상태로 옆으로 누워줍니다. 그리고 고관절을 45도, 무릎을 90도 구부려줍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목뼈부터 꼬리뼈 그리고 발 뒤꿈치까지 일자가 될 수 있도록 유지하시는 것이 준비 자세의 포인트입니다. 자, 이때는 허리가 과하게 꺾이지 않을 수 있도록 허리의 중류 커브를 잘 유지하시면서 복부에 힘을 주시면 됩니다. 이 뒤쪽 발 뒤꿈치는 붙인 상태에서 호흡을 내쉬면서 엉덩이 힘을 사용하여서 무릎을 들어 올려줍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너무 과하게 무릎을 들어 올려서 골반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정한 범위로 올려주시면 되고 복부의 힘을 잘 유지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시면서 무릎을 천천히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총 10회씩 3세트 반복해 주시면 되고 세트 간 휴식은 20초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양발은 어깨 넓이로 벌려서 줍니다. 그리고 발끝은 11자에서 15도 정도 바깥으로 벌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양손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 뻗어주시거나 가운데로 모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준비 자세에서는 발바닥 전체로 체중을 고루 지지할 수 있도록 잘 느끼셔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 자세가 끝나셨으면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골반과 무릎을 구부려주며 천천히 내려가시면 됩니다.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해질 때까지 내려가시면 되고 여기서 주의사항은 양쪽 무릎이 내 엄지발가락보다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바깥으로 벌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호흡을 내쉬면서 천천히 골반과 무릎을 펴주며 쭉 일어나시면 됩니다. 올라오실 때는 발바닥으로 바닥을 꼭 눌러준다는 느낌 가지시면서 올라오시면 좋습니다. 이 운동은 한 세트당 10회씩 총 3세트 반복해 주시면 되고 세트 간 휴식 시간을 20초로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